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도 예비 창업자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관광벤처 예비 창업 모집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관광입니다. 여행, 펜션, 여행업 하시는 분들 요즘 그 펜션업 이런 거 관광 투어 뭐 이런 것들 전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모집을 하고요. 관광 산업 포털 투어라즈에서 여러분이 모집하기 때문에 이 관광 벤처 사업은 미리 홈페이지 가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 창업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관광 산업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광 쪽에 이제 다양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모집하죠. 그래서 2월 3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예비 창업자를 모집을 합니다. 신청팀은 30개 팀을 모집을 하고 이 사업은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2시까지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지간한 관광 산업에 대해서는 이 예비 관광 벤처 사업이 대단히 유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 쪽 사업이 거의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을 할 때는 신사업 차관사관학교가 시작점이라고 했듯이 관광 쪽을 할 때는 예비 관광 벤처 사업이 시작입니다. 반대로 지난번에 예술 분야 할 때는 예술 창업 지원이 시작점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관광 체험 서비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앱도 됩니다. 그리고 뭐 여행 정보 사이트 이런 것도 됩니다. 숙박이나 뭐 이런 거 예약 플랫폼 이런 거 되고요. 여행사도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뭐 물류 관광할 때 필요한 그런 것도 당연히 되고요. 실감형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테마 여행 상품, 여행사죠. 네, 테마 여행 상품 만들어서 파는 것도 되고 관광 기념품 제작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어떤 특징한 관광 기념품 매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냐면 해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데서 우리 지역에서는 도자기가 아주 이렇게 유명해요. 네, 이렇게 생긴 도자기가 있어요.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근데 이 도자기가 AA 도자기라고 합시다. 지역 이름은 도자기가 있는 유명한 지역은 많으니까 AA 지역이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도자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념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관광 기념품으로 파는 거죠.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1. 관광 벤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들어가면 2.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로컬 크리에이터에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땡땡 지역의 특산물인 도자기를 이용해서 한 거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로컬 크리에이터 유형에도 포함이 되고 관광 벤처 유형에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아이템을 잘 개발하면 여러 개의 사업에 중복해서 넣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실은 우리가 어떤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중복성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앱 개발 같은 걸 한다고 해도 이런 앱 개발은 관광으로도 되고 아니면 앱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사업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일단 해당 사항이 있구나. 그러면 가능하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뭐가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어떤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도 경쟁률이 물론 기가 막히게 경쟁률이 낮은 걸 찾으면 한 2대1 언더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년에도요. 한 1.2대1, 1.5대1짜리도 있었고요. 그런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 아이템이 부실해도 뽑히기도 하고 그런 게 정부 사업의 생리예요. 경쟁률이 낮으면 뽑힐 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경쟁률이 이렇게 유명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5대1 정도는 나와준다고 봐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5대1을 선정이 되려면 이런 아이템이 남들도 하는 똑같은 아이템보다는 남들이 하는 아이템보다 뭐라도 하나 좀 차별화된 유니크한 남들이 안 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괜히 여러분들 꼭 합격하라고 괜히 좀 썰이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인프라 사업 같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테마파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목장, 농원, 제주도 가서 뭐 말타기 이런 것도 관광에 포함이 되고 공유자동차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딥테크 관광 쪽에 관련된 AI나 뭐 이런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 것도 전부 다 관광 관련된 내용이라면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예비 창업자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인데 과거에 혹시 폐업한 적이 있는 분들은
과거의 동일 업종,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업을 하고 있다. 그 여행업을 작년 2023년에 폐업했어요. 이런 분들이 다시 지금 2025년인데 여행업으로 창업하면은 이거는 예비 창업이기도 하지만 재창업에 포함되거든요. 동일 업종으로 이렇게 재창업할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즉 2023년에 여행업을 폐업하신 분이 2025년에 여행업으로 다시 한다? 이런 경우는 이쪽에서는 네, 창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행으로 하신 분이 여행 서비스라는 업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행 앱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럼 다르겠죠. 다르면은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종업종 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업종 판정으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폐업을 한번 하신 분은 3년이 경과했느냐 안 했느냐. 3년 경과하면 동업종이든 이업종이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3년 미만일 경우에는 업종을 달리해야 되는데 그 업종이 다르냐 같냐의 부분은 요 표준 산업 분류를 여러분이 봤을 때 요 숫자가 틀리면 업종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여기 뭐 당연히 사행성 업종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런 것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그리고 지자체 사업 같은 경우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다른 사업을 지자체 예비 창업 사업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다른 사업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됐었죠. 이 사업은 허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사업에 대해서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절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 공문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큰 내용만 보고 내가 되겠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큰 내용만 보고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미묘한 차이 때문에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살짝 뭐 하나 바꾸면 안 되는 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관광벤처 공모사업에 이미 하셨던 분들, 선정된 기반에 쓴 분들도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기존에 출시된 서비스,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체납이나 대출 연체 당연히 지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업화 지원금인데 상당히 많이 줍니다, 여러분. 평균 4,400만 원입니다. 최대 7천만 원, 최소 3천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3천을 주고요. 잘 받으면 7천만 원을 줍니다. 이 사업 자금은 상당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유사 비교 사업 중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사업은요. 거기도 평균 4,400 정도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관광벤처 사업이 이 정도 주면은 솔직히 이 사업은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에요. 다만 다른 사업들 중에는 요 자부담금이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자부담이 10%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부담조차도 여러분이 현물납부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현물납부라고 하는 거는 대표자 인건비로 거의 다 커버가 할 수 있거든요. 즉 대표자 인건비는 어떤 창업 지원 사업에도 인정이 안 돼요. 즉 요게 700이라는 거는 자부담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내셔야 될 거는 나중에 부가가치 세금 정도만 내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광고비, 인건비, 외종료비 등을 이렇게 다양하게 비용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상위 두 개사 정도는 시드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지원금을 섞어주는 그래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자금을 주는 대단히 큰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드 팁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팁스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드 팁스는 어떻게 보면 시드 팁스 받고 나중에 팁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예비 관광 벤처 기업이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기 관광 벤처 뭐 이런 식으로 자격이 계속 연장돼요. 그래서 관광 벤처 사업으로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게 훈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목 하시는 분들은 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원 서류들은 한번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서류들을 나중에 내용들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은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집 중인 이제 겹칩니다. 이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던가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거랑 겹쳐요. 겹치지만 네, 최종적으로는 한 개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네, 한 개만 해야 된다. 다만 뭐랑은 안 겹쳐요. 여기서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정부 부처 사업. 그러니까 중앙부처 사업끼리는 한 개만 선택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맨 앞에 있었지만 지자체 사업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사 여기서 관광벤처를 받고 지자체 사업을 하나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사업을 내용을 꼼꼼히 보면 기본적으로 나 한 개밖에 안 되겠네. 그게 아니고 중앙부처만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는 위에 된다고 써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더 받으면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창업 쪽은 다익성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하나를 받아두면 다른 걸 못 받는다가 아니라 더 잘하는 업체에게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들을 보면 이 관광 산업에 대한 아무래도 관광 벤처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업계에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 관광 산업에 부합하는가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6-1 내용에 보면 KPI 달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KPI라는 말은 되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말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어디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즉 내가 사업 기간 안에 매출을 1억 찍겠습니다. 사업 기간 안에 안드로이드랑 iOS의 앱스토어에 등록을 2건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내 특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지원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알뜰살뜰하게 써서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쓰시는 게 6번이거든요. 그래서 6번 항목은 저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광 아이템은 당연하실 거고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나라 예비 창업자분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창업을 잘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일단 예비 창업 쪽에 넣어보고 뽑히면 한번 해보자. 근데 아유, 힘들면 접어버리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창업가분들은 야, 나 이거 3년 동안 이 사업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뭐 이게 무가 되든 뭐가 되든 끝까지 결론 한번 보겠어. 도전할 거야. 이렇게 좀 기업가 정신이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명확하게 목표 의식을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그 수치 달성을 하기 위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잘 쓰시거나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수치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매출이라던가 회원 수라던가 아니면 여행사 같은 경우는 여행 프로그램을 몇 개 만들어서 금년 안에는 몇 명을 여행객을 모집한다던가 그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쓴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선정할 때 좋아질 거라 봅니다. 다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로 쓰시다 보면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보는데 그 사업 케이스 한번 갖고 와봐라 이렇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많이 써와. 어디 뭐 GPT든 뭐 제미나이든 최근엔 딥시크도 나와가지고 쓰는데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런 걸 명료하게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실 가능하게 좀 쓰지 않고 좀 두리뭉실하게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들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써서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그 쓰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야 여러분이 최종 선정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은 탭엔젤 파트너스라는 이 시드팁스 운영 기관에서 실제로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투자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같은 관광벤처 아이템이라도 1년에 한 2억 정도 매출을 찍어가지고요. 연봉 5천 할게요라는 관광 벤처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공하면 한 50억 벌고 실패하면 빵원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 거기서 많이 봤죠? 네, 그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벤처라는 의미는 뭔가 좀 모험적으로 도전하는 거잖아. 그냥 성공해서 50억, 100억을 할 수 있고 실패하면 빵원인 걸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2억이고 실패하면 5천이다. 이런 거보다는 성공하면 50억, 100억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사업 아이템을 하시면 좀 더 좋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약간 스케일을 좀 크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약간 작고 초라해 보여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잘 됐을 때는 충분히 크게 성장할 수 있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업계에서 쓴다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비를 내한 내용은 이런 내용을 쓸 수 있고 생각보다 다양한 금액에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직원 인건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금들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광 쪽에서 좀 크게 한번 사업에 도전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 보시고, 자기 부담금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관광업이라고 하는 게 가끔 이렇게 뭐 어려워질 때도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도전하시는 분들 응원하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